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엉클주의 행복한 재무설계. 자,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돈과 관련된 여러분들의 능력을 높여볼까요? 오늘은 제가 가끔가다 한 번씩 이렇게 좀 재무설계하고 좀 관련이 없는 경제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기억나시나요? 전에 한번 제가 경기변동이라는 거 한번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고요. 또 주식 채권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요. 오늘은 제가 시간과 복리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어쩌면 이게 제일 먼저였을 수도 있는데 여하튼 늦은 감이 있지만 시간과 복리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하고 지나가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시간과 복리? 뭐 어떻게 보면 쉬운 얘기 들 수 있지만 제 얘기를 들으면 또 새로운 것이 여러분들을 자극하겠죠? 기다려보시죠. 예, 하도 많은 분들이 시간과 복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미 상당 부분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도 있지만, 오늘 정리하시는 차원에서 제 얘기에 공감을 하시면서 혹시 잊혀진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한번 깨우치는 마음에서 한번 같이 가보시죠. 제가 오늘은 제목을 굉장히 간단하게 됐습니다. 복리와 시간, 그래서 이자라는 게 뭘까? 두 번째, 그 이자 중에 복리라고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하고 더하기 시간. 그 다음에 세 번째, 물가상승률. 굉장히 제목이 심플하고 간단하게. 그런데 그렇게 내용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먼저 이자라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이자 아시잖아요. 은행에 이렇게 돈 넣어놓으면 일정한 이자 주고, 친구한테 돈 빌려주면 이자 받고, 대출 이자도 내기도 하고, 예금 이자 받기도 하고, 이런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이자는 게 뭘까요? 이자는 돈의 가격입니다. 돈에 무슨 가격이 있어? 무슨 사과에는 가격이 있고 옷에는 가격이 있을지 모르지만 돈의 가격이 뭐야?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돈도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보죠. 내가 돈을 쓰고 싶은데 은행에 넣어놨어요. 지금 당장 못 쓰죠. 그 돈을 출금하지 않으면 못 씁니다. 그러면 내가 쓰고 싶은 거를 참고 기다리는 동안 그 돈은 뭔가 이렇게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돈의 가격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돈의 가격이 바로 이자인데,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다른 말로 하면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좀 도입하고 싶습니다. 기회비용은 뭐냐 하면요, 어떤 사람이 돈을 100만 원을 갖고 있었어요.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여기 있는 이런 노트북을 사고 싶은데, 이 노트북을 사서 내가 게임도 즐기고 막 인터넷도 하는 것보다는 이걸 100만 원을 어저께 얘기한 녀석한테 빌려줍니다. 빌려주면 이자를 받겠죠. 10,000원이나 20,000원 한 달에. 그럼 그 10,000원이나 20,000원으로 그래, 게임 안 하고 그 정도 돈이 늘어나는데 라고 위안을 받게 됩니다. 이거는 가치가 점점 떨어지지만, 노트북은 100만 원 주고 사면 가치가 자꾸만 떨어지지만 돈은 자꾸만 늘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노트북을 사고 싶은 욕구를 억누르고 반대급부로 얻는 그 무엇, 그것이 이자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 사용에 따른 대가, 대출이자. 여러분들이 남의 돈을 썼으면 뭔가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 그게 이자고요.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으로 돈의 가격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돈의 가격은 대부분 연수익률 표현입니다. 연수익률. 우리가 5%라고 하는 것도 연수익률이고요. 20%라고 하는 것도 연수익률입니다. 어떤 것은 0.1%도 있어요. 그것도 연수익률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수익률을 몇 가지를 묘시했습니다. 0.1%하고 100%는 1000배 차이입니다. 1000배.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은행에 보통 예금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1년에 0.1% 이자를 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년을 묶으시는 거 있죠? 1년 동안 100만 원을 은행에다 딱 묶어놓는 거, 이걸 정기예금이라고 하는데, 정기예금 이자율 요새는 5%가 좀 안 되는데 평균적으로 한 5%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잖아요. 투자를 하면 대체적으로 한 7%에서 10% 정도 사이의 수익률을 얻습니다. 24%? 24%가 뭘까?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현금 서비스를 받으시잖아요. 현금 서비스를 받으시면요, 그 이자를 내야 되는데 그게 24%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상당히 많은 이자를 내고 있는 거죠. 100%. 이거는 뭐 사채 같은 걸 쓰게 되면 법적으로는 좀 위반이긴 하지만 이 정도 이자를 내는 경우 있습니다. 또는 투자를 잘해도 이 정도 수익을 가져가는. 여하튼 모든 것이 다 연수익률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개념을 이해하고 이 페이지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단리와 복리. 단리와 복리. 이건 제가 좀 써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네요. 자, 1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있습니다. 이 100만 원은 연 12%다. 그러면 이게 12개월이니까요. 한 달로 치면 1%입니다. 1%. 월 개념으로는 1%죠. 100만 원의 1%면 만 원입니다. 1만 원. 그러면 여러분들이 7월 1일 날 돈을 누구에게 빌려줬어요. 아니면 어디다 예금을 해놨습니다. 근데 연수익률을 계산하기 편하게 12% 얻었다면 8월 1일 날은 이 돈이 요 이자가 붙어가지고 101만 원이 되어 있는 거죠. 달리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 때는요, 달리라고 하는 걸 계산할 때는 이 만 원을 여기다 넣지 않고 100만 원에 대해서 또 1만 원만 이자가 생기는 걸 요걸 우리가 단리라고 얘기합니다. 달리 이렇게 발음하죠. 그런데 요 만 원을 안 찾으면 원금이 101만 원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복리로 계산하면 다시 말해서 이자하고 원금을 합한 것에서 또 이자가 생기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복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만 원이 아니라 1,100원이 이자가 생긴다는 겁니다. 만 원이 이자가 아니라 그 전 달 이자에 대해서 또 이자가 붙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복리라고 얘기를 하죠. 이 복리라고 하는 것이 100원 더 생겼어. 한 달에 100원. 1년 해봤자 1,200원밖에 더 안 생기잖아. 만 원에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지만 이거 얘기가 틀립니다. 제가 왜 얘기가 틀리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 단리는 이자를 포함하지 않고 계속 원금에 이자가 생기는 것. 복리는 원금에 이자가 더해져서 또 이자가 생기고 그걸 더해서 또 이자가 생기고 하는 굉장히 늘어나는 속도가 빠른 거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리면 단리는 이렇게 돈이 늘어난다면 복리는 이렇게 늘어나겠죠? 무섭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타나죠. 여하튼 개념만 알고 지나가십시다. 개념만. 단리와 복리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 복리라는 녀석을 잘 기억하면서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자, 복리에다가 더하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더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자, 보시죠. 오늘의 주요 하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 페이지니까요. 자, 복리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복리하고 시간하고 더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다시 한번 제가 또 이 화이트보드를 이용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죠. 지금으로부터 한 360년 전 이야기입니다. 360년 전. 360년 전 이야기면은 대체적으로 조선시대 1700 1500년대 이러니까 한참 거슬러 올라가는 얘기인데 360년 전에 미국에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인디언들. 그런데 인디언들이 그때 많이 거주했던 땅이 어디냐면 맨하탄 땅이었습니다. 맨하탄. 지금 금융의 중심지죠.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건물들이 그냥 빽빽하게 들어있는 그 맨하탄을 인디언들이 360년에 살고 있었는데
백인들이, 영국 사람들이겠죠? 주로 유럽 사람들이 가서, 야, 이 땅을 좀 팔을래? 그러고서 좀 거래를 했는데, 그때 무슨 뭐 이런 장식품들 24달러. 24달러고 그 맨하탄 땅하고 바꿨습니다. 아, 이런 바보 같은 녀석들이 있나. 지금 그 맨하탄이 얼마의 땅덩어리인데 단돈 24달러에 그 맨하탄 땅하고 24달러하고 바꿨대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바보라고 그랬지만요. 후대에 이 24달러를 미국이 채권 금리가 한 8% 정도 됐습니다. 8%. 이 8%로 360년 동안 그때 바꾼 돈 24달러를 360년 동안 8%를 복리로 운용했더니요. 이게 얼마의 돈이 됐냐면요. 25조 달러. 25조 달러가 됐습니다. 25조 달러는요. 이번에 대통령이 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그러니까 작년도에 대통령이 되면서 2009년도 미국 전체 예산을 세웠는데 얼마로 세웠냐면 3조 달러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1년 예산의 8배 해당하는 돈이 되었을 큰 돈이에요. 이게 복리라는 효과가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별것 아니다. 그게 아니라 굉장히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상당히 큰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라는 거, 인디언의 지혜, 놀랄만한 사실입니다. 물론 그 돈을 그때 뭐 또 뺏기고 해가지고 지금 인디언들이 뭐 역사상에 얼마 남아있지 않지만 여하튼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아는 워런 버핏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살아있는 투자가 전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억 원의 돈을, 1억 달러의 돈을 이 사람이 투자의 귀재이기 때문에 연 26%가 좀 넘는 수익률을 계속 얻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수익률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40년 동안 해가지고 세계적인 부자가 된 이유가